네, 이어서 영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영어 설명을 맡은 영어 팀장 이대명 강사입니다. 앞에서 국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틀 안에서 영어만의 특징을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현행 입시에서 영어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릴 건데요. 현행 입시에서 영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그건 5년 전 얘기고요. 입시 설명회를 해도 원래 영어를 맨 처음 했었는데 그건 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국어 뒤에 수학 뒤에 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상대적으로 더 안 중요해진 건 맞아요. 근데 아직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니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영어는 여전히 최고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먼저 내신인데요. 내신은 여전히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영어 내신 점수가 낮으면은 절대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인데요.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현저하게 영어 중요성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실제로 상위 15개 대학 부분에서 한 영어 3등급까지는 크게 점수 차가 안 나요. 3등급 맞은 친구가 이거 학교마다 달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1등급 맞은 사람과 3등급 맞은 친구가 점수차가 한 4점에서 많아봤자 한 5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봤을 때 수학 큰 문제 4점짜리 하나, 아니면 국어에서 2, 3점 두 문제, 영어에서 등급 2개를 더 맞느니 그냥 국어 문제 2개 더 맞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어 등급이 이제 좀 떨어졌고요. 다만 아직도 3등급보다 떨어지면 3에서 4로 넘어갈 때는 한 10점씩 차이를 둡니다. 이거는 이제 오지 말란 소리예요, 그 학교에서. 10점이나 뺄 거니까 3등급 원서를 낼 수 있어요. 네, 3등급 이하로는 너네 우리에서 정시로서 들어올 생각 하지 말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비율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3%였고요. 지금도 40.5%고 수도권 대학으로 보면 조금 적은데 상위 15개 대학으로 보면은 4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작년에는 7.3%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 올해 9월에 킬러 문항 없애면서 다시 한번 해봤더니 4.3%로 이제 갑자기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영어 1등급 비율이 확 떨어지니까 지금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수시 전체 전형, 뭐 학생부 교과는 당연하고요. 학생부 종합, 뭐 논술도 당연하고 대부분의 전형에서 요즘 수시에서 최저를 자꾸만 맞추려고 영어 수능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도 최저는 중요하다. 아무래도 국어나 수학에서 1씩 나와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것보단 영어가 그래도 3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영어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가 중요해지지 않은 부분은 맞는데 그만큼 학생들도 시간을 덜 들여요. 그래서 이제 일선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영어 수준 실력이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더 안 해요. 공부를 더 안 하고 시험 자체로 봤을 때 시험이 쉬워졌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등급이 이전보다 덜 나와도 손해를 덜 본다는 거지 내가 더 잘 볼 수 있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중3에서 1학년 올라가면서 첫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 저 2등급 받았어요. 이제 이 정도에서 그럼 난 2등급 선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려지기 때문에 이제 고3쯤 돼가지고 선생님 저 처음으로 4 맞았어요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3 이상은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 2는 받을 수 있고 3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등급이 떨어져도 점수 손해가 없는 거지 자기가 등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국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중등과 고등 내신의 차이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엄청난데 그 핵심은 중등은 그냥 통으로 얘기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교과서 2, 3단원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문법도 교과서 한 단원에 중요 문법사항 2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시험 볼 때 중요 문법사항 4개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이건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얘들아 명사 뒤에 나오면 thats고 명사 앞에 없으면 what서 그냥 이렇게 해도 다 풀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지문수가 40개, 뭐 심지어는 성복고 같은 경우에는 60개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거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외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문이 중학교 때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변형 안 한 학교도 그 문제는 그대로 외우지 못하게 단어를 바꾼다든지 문장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다 변형을 합니다. 심지어 홍천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다른 지문처럼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도 원래 있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든지 핵심 문법 사항을 그냥 외워서 쓰면 되는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영작 비율이 높고 영작도 변형을 하기 때문에 영작 능력이 없으면은 고득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문법도 수능처럼 전범위 문법이 다 나와요. 그래서 특정 문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내신 입시에서는 문법 중요합니다. 서술형에서도 애들이 영작을 못하는 게 거기 들어갈 내용을 몰아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얼추 압니다. 단어도 쓸 단어들을 주어지기 때문에 대략은 맞춰놔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 왜 영어 문법대로 주어 동사를 시작 안 하고 우리말과 똑같은 순서로 썼니?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이 대체로 내신이 약합니다. 뭐 영어만 봤을 때는 보통 그래요. 영어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 영어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수능은 한 2등급 나오는데 내신이 5등급이에요. 이런 친구들 보면 백방 그냥 진당에 거의 끝이에요. 너 문법 못하지? 예, 저 어휘 외운 적 없지? 예, 이런 친구들이 거의 그럽니다. 그래서 수능 보면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내신 못하는 친구들이 어법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보다 보니까 뒤에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머님들 이제 제일 관심 많은 데는 여기에요, 지금. 12월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올릴 건데 당연하죠. 왜냐면 어느 학교에 가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할까를 이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성취도 분포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절대 등급이에요. 절대 등급이라서 여기서 풍덕고가 A가 28.7이고 그리고 서원고는 13.6이다. 그러면 풍덕고가 더 공부를 잘하는 학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급의 기준을 학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물론 교육부에서 지정한 범위 내이긴 하지만 제가 일례로 예를 들어볼게요. 풍덕고 이제 2023년 올해 1학기 기준인데요. 여기에는 A 등급이 28.7인 이유가 A랑 B를 나누는 기준 점수가 76점이에요. D에서 2를 나누는 기준 점수가 26점입니다. 즉 26점보다 더 밑으로 받은 친구들이 3.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변형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교마다 그 가정통신문이나 공시사항 들어가면 다 학기마다 다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봤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시험이 어렵지만 얘네들은 정직하게 A에서 B 나누는 비율이 지금 90으로 잡고 60, 50, 40, 90, 80, 70, 60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보면 풍덕, 홍천 다 좋은 학교인데 왜 여기는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없고 여기는 많냐? 지금 기준을 다르게 잡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도 어머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만 한번 해드릴게요. 풍덕고랑 제일 비슷한 기준을 잡았던 학교가 지금 상영고예요. 상영고가 이번에 똑같이 여기 75점인가 그렇게 했고 D에서 2 나누는 거를 24점인가 잡았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거의 비슷한 점수인데 그래도 풍덕고가 더 적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는 가능해요. 홍천고랑 성복 비교해 볼게요. 왜 홍천이랑 성복 하냐면 국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고 선생님이 이쪽으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정직하게 지금 90에서 60으로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도 등급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음영으로 좀 더 진하게 해놓은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약간 더 많아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어머니도 여기 수지 지역에 뭐 일부러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역이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그 다른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좀 참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웬만한 학교는 기출문제를 참조를 못해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참조하는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분당에 학교 몇 개 있고요. 서울에서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몇 개 학교가 문제를 기깔나게 어렵게 내요. 걔네들 참조하고 제주나 지방에 있는 어떤 살비고 출신이었던 걔네들 문제 좀 어렵게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를 데리고 와서 기출문제로 좀 삼아서 공부시켜야 비슷하지 나머지 학교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얘네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수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분류는 결국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훨씬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풍덕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1학년 기준이거든요. 2학년으로 가면 정직하게 이제 90, 60으로 해서 나누면 여기가 갑자기 48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너무 의미 있게 두지 마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리한 걸로 봤을 땐 그래도 이 학교들이 한 2%에서 3% 정도 조금 더 잘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2등급 비율이 조금 더 적어요. 즉 끝까지 놓지 않고 공부하는 쪽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특징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풍도권은 올해는 좀 1학년은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쉽게 나왔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중상이에요. 시험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딱 이건데 풍도권은 서술형 비율이 모든 학교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술형이 28점, 2학년으로 올라가면 30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객관식은 굉장히 평이한데 서술형이 어려운 편이죠. 그러면 어법이 약하고 서술형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풍도고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70점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특징이 있는 학교고요.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 학교가 이제 입시 쪽으로 굉장히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수능 쪽에 굉장히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은 여전히 어렵게 내는데 영어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수지보다는 풍덕이랑 홍천이 훨씬 더 시험이 어렵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진 편인데 그런다고 해서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객관식은 여기도 평이하고 서술형이 좀 어려워서 서술형으로 조금 판별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어법이나 뭐 영작 실력이 좋지 않으면 고득점 맞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들입니다.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말 유명하죠. 창의력 대장 선생님들이 여기 계세요, 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교과서에서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어떤 일화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과학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문장으로 다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라서 다른 학교는 그래도 배웠던 지문에서 약간의 변형이 조금 있는 편인데 홍천고 학생들은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면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쌤 배운 지문 하나도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 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글을 바꿔놔버리기 때문에 홍천고는 어떤 친구들은 영어 내신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의 주제의 글인지 알고 있어요. 변형이 됐더라도. 그러면 지문이 길어지고 대화문으로 바뀌었고 형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접근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홍천고는 좀 유명하고요. 서술형이 없으면 애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지문 변형이 거의 다른 지문이라고 할 만큼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보기 선지가 굉장히 길고 까다롭습니다. 함정, 매력적인 오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하면 틀린 걸 알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도 아주 주의 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속독을 잘하고 전체적으로 문법보다는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국어 이해하듯이 빠르게 캐치해서 하는 애들이 좀 시험을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봉고 같은 경우에는 신봉고 선생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신봉고가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이 학기 중에서 제일 시험 난이도가 낮아요. 시험 난이도가 낮고 지문 변형도 적은 뿐더러 뭐 되게 까다로운 문제를 내거나 틀리라고 대놓고 막 어렵게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딴 데는 풀 영작 같은 문장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빈칸 채워놓고 거기에 단어 조금 변형해서 끼워넣는 정도의 영작을 좀 요구하거든요. 대신에 신봉고 같은 경우는 어휘로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심지어는 크로스 퍼즐을 내기도 해요. 생각보다 어렵게 내요. 그래서 어휘가 약한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나마 제일 쉬운 편이에요. 성보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쉽다고 말하긴 못하지만 그냥 중간 정도였는데 난이도가 홍천고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일로 오시면서 제가 재작년에 홍천고를 맡고 그 다음에 성보고를 맡았는데 선생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작년에 푸틴 나왔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 지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은 선생님이라고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홍천고 스타일로 바꿔서 선생님 믿고 그때 서술형 안 나온다고 해도 좋아했거든요. 선생님 믿고 이번 시험 겁나 어려우니까 너네 긴장해라 하면서 이제 막 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홍천고랑 성질이 되게 비슷해졌는데 조금 주의할 거는 여기 성복고가 좀 시험을 어렵게 내려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데 성복고는 이제 좀 과도기인지 어떤 시험에서는 객관식만 다 냈다가 어떤 시험은 서술형을 다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시험의 스타일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번엔 서술형 안 나온대요.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뭐 60개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신봉고랑 똑같이 시험이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2학년인데 이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싶을지 좀 걱정되는 학교였는데 요즘 난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난이도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지문에
그 보기 지문의 선지가 좀 까다롭고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이제 시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잘못 풀면 틀리는, 실수하면 틀리는 그런 수준으로 변하고 있고요. 상형고는 좀 비슷합니다. 수지고랑 비슷한 난이도에 선지나 어휘가 조금 어려운 편이고 지문 변형을 예전에는 좀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학교 특징은 조금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학교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지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홍천고 맡았냐, 신봉고 맡았냐에 따라서 리뷰 테스트의 시험지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학교들에 맞게 시험 내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는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큰 어떤 학습의 변화가 필요한데 저희는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크게 이렇게 나뉘어야 돼요. 저희가 영어가 3등급 목표반이 있고 1등급 목표반이 있는데 이 둘을 나누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3등급 목표반 애들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뭐 어휘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문장의 큰 구조를 볼 줄 모릅니다. 대략적으로는 해석을 하는데 문장의 주어가 어디까지고 동사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거나 수식하는 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말 껴맞추기가 안 되니까 대충 이런 말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혀요. 그렇게 해도 수능은 괜찮은데 내신으로 가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서술형을 손을 못 대요 아예. 제가 거기 서술형에 들어갈 한글을 말해줘도 못 씁니다. 그래서 3등급 목표의 친구들은 딱 두 가지만 하셔야 돼요. 먼저는 해석을 위한 기초인데 해석을 위한 기초는 어휘량 늘려야 되고요. 그냥 개별 문법이 아니라 문장의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는,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문법을 꼭 익히셔야 돼요. 이건 꼭 저희 학원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영어에서 내신은 어느 정도 기초를 쌓으려면 저거 두 개가 돼 있어야 돼요. 저거 안 하고 독해 수업만 한다는데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저거 두 개가 돼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글에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의 맥락이란 게 있단다라는 걸 이제 익히는 데까지가 3등급 목표로 뭐 하는 애들이 이제 해야 될 거고요. 1등급 목표 애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이랑 이제 어휘에 갖춰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복잡해져도 주제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면 조금 더 수능 연습에 가까워요. 내신으로서는 영작 위주로 좀 연습을 하고요. 수능으로 봤을 때는 너네들이 이제 문장의 주제를 안 거는 알겠는데 유형별로 수능은 오래된 시험이기 때문에 패턴화가 돼 있다. 그래서 순서 문제 풀 땐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빈칸 문제 풀 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국어처럼 영어도 이제 정원이 8명이고요. 팀장급 선생님들도 10명을 넘기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 그걸 인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한 다음에는 꼭 리뷰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가 내가 수업한 거를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별 클리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스스로도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국어쌤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 전체 글의 흐름이 이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디테일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파악할 정도면 상당히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가 뭘 모르는지 제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 리뷰 테스트를 하고 그 개별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보여드리면 뭐 단어는 넘기셔도 되고 이제 영어 문법 리뷰 테스트랑 독해 리뷰 테스트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아까 보시다 보니까 죄송해요. 종이 한 장에 2개씩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대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PPT 크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문법인데 보통 문법은 talk slash 답 맞았으면 그냥 맞았다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선은 성분 분석이 돼 있어서 네가 이 문장에서 얘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할 게 아니라 왜 이게 문법적으로 talk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설명 못 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감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느낌상 토크 같은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애들은 되게 억울해해요. 왜냐면 나는 답은 맞았는데 왜 틀렸다고 했냐. 이유가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네가 왜 이 문장을 잘못 이해했는지 이제 빨간색에 제가 쓴 거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다 보진 않고 조교쌤이 채점까지는 해주시고 얘 이런 부분 모르는 것 같다고 체크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독해에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답 맞았으면 맞았다가 아니에요. 이제 틀린 것도 틀린 건데 틀린 문장을 이제 스스로 구조화합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자기가 구조화한 거예요. 근데 구조화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구조화를 이렇게 잘 해놓고도 어디가 주제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주제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구조화한 걸로 봤을 때 이 문장에 대한 세부 설명을 4가지나 해줬다. 그러면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4가지나 세부 설명을 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이게 하고 싶은 말인가 보다라는 걸 너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이 문제를 풀고 그것을 스스로 이제 오답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되는지 이거 선생님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이제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복습 노트부터 그렇게 시키기 때문인데요. 아까 국어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이건 2학년, 3학년은 안 시켜요. 2학년, 3학년 때 이거 시켰다간 큰일 납니다. 쌤 죄송하지만 영어에 이렇게 쓸 시간 없어요 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1학년 때는 중요해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큰 학습입니다. 다만 효율은 떨어져요. 시간 대비 효율은 떨어져도 효과는 크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있는 1학년 때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독해 복습노트 붙으면 이건 이제 못하는 친구 거고 이렇게 하던 친구가 점점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문장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왜 답이 몇 번이 돼야 되는지 스스로 설명까지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 과정도 본인이 어렵다고 하면 어디 부분이 좀 접근을 잘못했는지 제가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제 양이 전체적으로 많진 않아요. 심지어는 수업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한 2문제 풀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관련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 못하다 보면.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쓰고 중요한 건 성분 분석이 돼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기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자기 거를 만드는 이런 학습을 하죠. 1학년 때까지는 이걸 좀 철저히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똑같이 저희들 이제 월별로 그 성취도 평가 봐가지고 동기부여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 수업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선은 학생들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좀 봐주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그냥 수업만 듣고 가서는 절대 의미 없다.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어디가 부족한지 학생이 깨닫게 하고 그 부분을 조금 건드려 줘야지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어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대표님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전체 이제 시간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